안녕하세요. 2024년 4월 6일 기준 국내 선물 옵션 장세 분석 및 향후 추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시세 분석에 앞서 옵션 양매도 합성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옵션은 시간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 프리미엄을 매도하여 만기까지 가져가면 수익이 나는데, 그 전략을 옵션 양매도 합성 전략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만약 포지션을 구축하고 만기일 전에 목표 수익에 도달한다면 만기일까지 가지 않고 청산하여 수익을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꼭 만기일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선물 단일 방향 매매와 옵션 매수 매매보다는 시세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옵션의 시간 가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내가 매도친 이 포지션이 표면상으로는 방향이 반대로 가서 마이너스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마이너스가 아닌 거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옵션 매도 증가금은 선물 증가금보다는 적지만 요구 증가금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많은 수량의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가금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포지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증가금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매매 방법도 아닙니다. 또한 이제 폭락이 나왔을 때는 상당히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자, 지지난주에 보여줬던 4월물 옵션 양매도 합성 전략 예시인데요. 3주 정도 경과를 했는데 출발은 373.40에서 했습니다. 자, 현재의 옵션 6월물의 종가가 373.75죠. 거의 출발한 자리까지 돌아와 버렸습니다. 0.35포인트 정도 위에 있고, 미니 선물 4월물 경우도 0.14 위에 있습니다. 371.105에 시작해서 371.44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옵션의 그 가격들은 미니 선물 4월물과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옵션 6월물은 2.5포인트 더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다는 걸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그것보다는 실제 저희가 주말에 포지션을 옵션 양매도를 쳐서 포지션을 구축을 했고 24계약을 구축했는데 지금 산지 후에 다행히 이 값이 이제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제 제자리 걸음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간 프레임이 계속 3주 동안 죽어서 지금 1000만원 수준의 수익이 지금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빨간 선이 현재의 수익을 나타내는데 시간이 감으로써 이게 이제 옵션 매도 프레임이 적립이 되면서 이렇게 최종 만기 수익에 거의 가까이 한 700만원 정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만 1000만원 정도 수익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이제 양매도의 입장에서 이제 변동성이 없고 이제 출발 선물 지수에 가까우면 이런 시간 프리미엄이 녹아서 수익이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옵션 양매도를 많이 해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경험해 보신 분은 적을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도 옵션 매도를 통해서 또 매매를 하신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 부분을 약간은 이해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제 5월물도 있었는데 제가 5월물을 봤더니 4월물하고 5월물이 중복돼서 매도가 되어 있어서 그것은 조금 혼동을 줄 수 있어서 이번에 자료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전 매매 자료도 일단 만기일 4일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 뺐습니다. 선물 60분봉 그래프입니다. 종가가 373.35에서 마감을 했는데 실제 보시면은 371.50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지지를 받고 시장이 상승하였고
금요일 야간에 또 상승을 해서 376, 73, 4 부근에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물론 시가를 형성해서 내려올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372.50이 어떤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고 이제 위쪽에서는 380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380에서 계속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380과 372.50의 박스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380을 돌파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고 372.50이 붕괴한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그래프인데요. 이제 1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격이 보통 상승을 할 때 이렇게 어떤 지지대 이렇게 가격이 어떤 군집을 해서 상승을 하고 또 갭을 떠서 군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봉을 봤을 때는 충분히 372.50 안에 있기 때문에 일단 상승에 대한 힘은 계속 살아있다고 볼 수 있겠고, 하지만 계속 이제 위에서 이제 급락을 하면서 지난주에 이렇게 음봉, 예, 큰 음봉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크게 했고 크게 하락하고 또 상승을 크게 하고 크게 하락하고 상당히 어려운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큰 상승이 나왔을 때 그 추세가 다음날 조금이라도 이어가는 게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뒤로 또 대치기를 당해가지고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방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이 380과 372.50이 중요한 하단선과 상단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중점적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A 파동, C 파동, A, B, C 그 파동 이론이 있죠. 그 보시면은 이게 A파라고 봤을 때, 그 다음에 조정 B파고 C파가 왔다고 봤을 때 가정을 하면 C파동이 307.50에서 시작을 해서 362.50, 여기 362.50에 이제 점을 찍고 다시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그런 다음에 여기 327.50에서 380까지 갔다고 하면, 자, A 파동이 길이가 이제 55포인트, 이제 C 파동의 길이가 52.5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파동 이론에서는 A파보다는 C파의 길이가 더 길어야 된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파동으로 봤을 때는 A파동보다 적게 움직이기 때문에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봉 그래프인데요. 이제 주봉이 상당히 큰 음봉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이제 전주의 몸통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에 지금 멈춰 있기 때문에 372.50, 이제 하락의 경우에는 372.50을 중점적으로 보고 이걸 붕괴한다고 하면 좀 더 하락으로 대응하고, 그렇지 않고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380을 돌파한다고 하면 이제 배팅을 위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월봉인데요. 자, 보시면은 이 월봉의 이제 음봉입니다. 지금 음봉이죠. 주봉도 음봉이고 월봉도 음봉이고. 자, 그런데 지금 이쪽 시가가 379.95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달에 이쪽 종가가 376.75입니다. 그리고 이쪽 현재 달에 하단선이 373.75입니다. 결과적으로 월봉으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고 하면 373.75를 붕괴하고 내려가면 하락인 거고, 자, 만약에 이게 양봉이 되기 위해서는 379.95 이 시가를 돌파를 해야겠죠. 자, 이게 양봉이 되기 위해서는 시가를 무조건 돌파해야 되고, 이게 추세가 무너져서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전달의 종가인 376.75를 지킨다고 하면 여전히 지금은 상승이라고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월봉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준을 잡는 거죠. 매매에 있어서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기준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옵션 4할물인데요. 옵션 4할물은 362.50에서 출발했습니다. 양옵선이 6.38에서 교차해가지고 풋이 시세를 주고 그 다음에 콜이 시세를 줘서 콜이 현재는 계속 위 상단에서 있습니다만 자, 여기 보시면 아직 상단에서 위치해 있고 이 풋의 가격은 0.69 이제 만기일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죽으로 가길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가격이 하락을 한다고 하면 이 값은 9.64는 급속도로 빠르게 이쪽 2.5나 이 근처로 올 가능성이 있고 이 0.68은 천천히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3일 남겨놓고 역전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투표 때문에 하루가 비고 월화수기 때문에 월화목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거는 상당히 큰 시세 변동이기 때문에 만기를 놔두고 이렇게 급격한 시세 변동을 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저희 생각일 뿐이고요. 자, 이제 옵션에 있어 미니 종가가 371.44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60분봉 앞전에 설명했습니다만 이렇게 위에서 세 번 만났는데 미니 선물 4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77.50 그러니까 이 옵션 가격표에 있어서 보면은 377.50이 상단 라인이고 370이 하단 라인입니다. 이렇게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 값이 정확하게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옵션 가격으로 봤을 때 현재 상단이 377.50이기 때문에 이 7.21이 이제 축으로 가는지, 자 1.17이 이제 위로 가는지, 2.62가 축으로 가는지, 3.81이 위로 가는지 뭐 그런 걸 좀 보면 되겠죠. 이제 참고하라는 거죠. 보통 이제 뭐 옵션이 시장을 움직이기는 좀 힘듭니다. 이제 선물에 따라서 이제 값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코스피 200이 이제 기초 자산이기 때문에 이 값을 수렴하겠습니다만 이 값과 이 미니 선물 값은 만기일쯤 되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 371.57이고 371.44죠. 그럼 비슷한 값을 가집니다. 하지만 선물 6월물은 374.75이기 때문에 기존자산보다 2.5 정도 상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옵션 거래에 있어서는 미니 선물을 참조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시장 투자자인데요. 이제 이거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었고, 보시면 약간 좀 주춤하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가 좀 조정받으면서 빠지면서 약간 주춤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선물의 경우도 지금 꺾여서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다. 요게 큰 이제 앞전보다 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죠. 지금 외국인이 한국 시장의 매수 주체이기 때문에 이 보시면은 선물이 이제 4,552억인데 주식은 보시면은 주식은 억 원이니까 억, 10, 100, 1000, 14조 정도 사고 있는 거죠. 이제 선물은 4,552억이지만은 이건 레버리지잖아요. 곱하기 한 10 정도 하면 40조 정도 되는 거죠. 곱하기 10을 하면 맞나요? 4,500 그러니까 10을 하면 4조가 되는 거죠. 한 개 더 올라가는 거죠. 14조, 4조. 자, 이거 뭐 계산해보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네요. 아무튼 자 일단 외국인이 주식도 약간 매수에 대해서 정체해 있고 선물 경우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게 특이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옵션 4월물 투자 포지션 추정인데요. 각 투자 주체의 이제 옵션의 포지션을 이제 매수한 걸 분석해서 추정 데이터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미니 선물이 371.44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옵션 포지션을 봤을 때는 외국인은 마이너스 영역에 있습니다. 이쪽 상단은 387.50을 올라가야지 플러스 영역이고 쪽 하단의 경우는 357.50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371에 있고 지금 3거래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357.50으로 가는 건 조금 어렵다고 보고
저 371.44에서 387.50으로 가는 것도 조금 이제 무리가 있겠죠. 완전 급등을 해야 되는데 10포인트 이상의 급등을 나오는 그런 시장 연출이 돼야 되는데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조금 양적으로 조금 뭐 시장에서 가격으로 움직이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고 보면 일단 옵션의 관점에서는 외국인은 일단 마이너스 영역이 있다. 자, 금융투자가 지금 봤을 때는 가장 좀 좋은 방에 있습니다. 385와 365가 있는데 지금 37이니까 365가 약간 가까울 수는 있습니다만 보통 이제 옵션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옵션은 해치 수단이잖아요. 이제 주식과 선물의 해치 수단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투시는 외가를 하는 양을 양매들 해가지고 이쪽 현재 지수의 중심적으로 이 윌드 커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은 플러스 영역에 있죠. 투신이 현재로서는 가장 해피한 투자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옵션의 관점에서는 즉 상단이 385, 이제 하단이 352.50 내에서 끝나면은 얘들은 플러스로 마감을 하는 거죠. 자, 옵션 4월물과 선물 6월물을 합성을 하면 이런 커브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옵션만 만기가 돌아오고 선물은 아직 만기가 이제 이번 달 끝나면 2달 더 남았기 때문에 두 개를 봤을 때 물론 이제 같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미스매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두 개를 합성했을 때 이쪽 외국인은 여전히 마이너스 영역이 있다. 392로 당장 가기도 힘들고 당장에 352도 당장 가기는 힘들다라고 보이고 금융투자는 전 구간에 있어서 플러스 영역이다. 상당히 좋은 포지션이 구축돼 있고 이제 투시는 일드 커브가 선물을 합성하더라도 372.50, 375와 372.50에 있기 때문에 자, 만기일 3일 남은 상황에서는 이제 투시는 되도록 위로 올라가는 걸 좀 자꾸 내리려고 하는 그런 힘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시장이 긍정적이지 않으면은 조금 끌어낼 수 있고 이제 긍정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급등 후에 조정, 급등 후에 조정 뭐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이걸 하나를 가지고 모든 걸 파악할 수는 없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옵션과 선물 유골물과 이제 주식까지 합성을 해보니까 외국인은 이제 지금까지 주식과 선물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밑으로 열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존저는 370인데 지금 371.44까지 있으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죠. 금투자는 전 구간에 대해서 수익 구간인데 되도록 위쪽으로 가든가 아래쪽으로 가는 게 현재 위치보다는 수익이 더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높이가 수익이기 때문에 투시는 여전히 이제 주식을 합성하더라도 372, 자, 선물 합성하면 372.50이고 372, 375이기 때문에 현재 요 라인에 딱 걸쳐 있죠. 그렇기 때문에 투신이 뭐 그렇게 큰 투자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 좀 땡길 수 있는 힘은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이제 금요일날 야간에 미국이 고용이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무튼 지수가 다 좋게 나왔는데 인플레이를 감안하는 그 지표로 나왔는데 오히려 또 시장 위로 갔기 때문에 상당히 해석하기 어렵지만 또 야간이 따라서 또 올랐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장은 상승해서 출발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움직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신으로 봤을 때는 그걸 끄집어 내려서 종가를 약간 못 가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지를 이제 보면 되겠죠, 우리는. 덩치 투자감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정시 투자금이 이제 지수가 꼭대기일 때 들어왔고 또 들어왔고 또 이렇게 들어왔는데 또 이렇게 꺾였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쪽 3조가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바로 2조가 빠져버렸고 그 다음날 또 3천억이 빠졌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또 투자자금이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서 머문다고 하면 지수에 좀 좋은 방향이 되겠는데 현재 지수가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청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좀 강하지 않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 하단선보다는 이쪽 상단선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아직은 돈이 뭐 지수가 또 올라가면 이게 또 따라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봉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9만 원이 이쪽 정고점을 보면 이제 다행히 계속 주봉이 무너지지 않고 양봉으로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만 원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지금 84,500원에서 이제 6,500원이 퍼센트로 따지면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시죠. 몇 프로 남았는지. 그 지수만큼 선물 지수도 뭐 올라간다. 뭐 그렇게 봐도 생각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삼성전자가 시장을 지금 떠받쳐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아직 무너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물 지수가 좀 그래도 내려가는 것보다는 지지를 받거나 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삼성전자 급락을 한다고 하면 이 지수가 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네, 참조 자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드워치인데요. 이제 5월 24일 날 확률이죠. 이제 금리 동결입니다. 동결이 95%니까 동결이겠죠. 올해 이제 3번 정도 이제 인하를 하겠다고 일단 발표는 했기 때문에 3월 달에. 자, 5월 달은 안 내리겠다. 자, 그러면 6월 24일은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다. 그죠? 0.25포인트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다. 확정된 건 아니고 이 그래프 확률도 여기 배팅을 해서 이 숫자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돈이 태워져서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계속 바뀝니다. 이렇게 보시면 일주, 1데이, 위크, 이제 한 달 이렇게 값들이 바뀌기 때문에 배팅이 계속 바뀌겠죠. 우리도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고 팔고를 하니까. 자, 그러면 6월 달도 내릴지 안 내릴지 모르겠지만 내릴 가능성도 있다. 자, 그러면 7월 달. 7월 달은 확률적으로 좀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올해 3번이니까 7월, 뭐 9월, 11월, 12월 중에 3번만 내리면 되는 거네요. 그때 뭐 경제 지표들이 나오면서 상황을 보고 그때그때 3번을 한다고 했으니까 7월 달에 한번 하면 현재 시장에서는 제일 좋은 방향이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시고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한 걸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일정 가격 안에서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격 밴드 안에서 미국 시장도 보시면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 시장의 기준은 상단 마디가 380, 하단 마디가 372.50, 옵션 행사가로 봤을 때 377.50, 372 상단과 하단을 형성해서 그 가격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인플레 상승에 해당하는 지표가 발생되더라도 시장은 오히려 하락보다 상승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지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4월 10일 수요일 저녁 9시 30분 한국 임시공휴일이죠. 투표 때문에 그때 미국 CPI가 발표됩니다. 그 기점으로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은 추세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후에 어떤 방향성을 갖고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지금까지의 흐름이 어떤 밴드 갭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추세를 주면 튕겨나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금요일 미국 시장 상승으로 한국 야간은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월요일 한국 시장은 미국 상승장을 반영한 후 이제 수요일 CPI 발표 전까지는 보합 수준의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 시장은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미국 CPI가 그 전날 저녁에 발표되죠. 그래서 CPI 발표 후에 우리 장이 딱 시작했을 때 미국이 급등이나 급락을 했을 때 그걸 반영해서 변동성이 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옵션이 청산돼서 수익이 이제 확정되기 때문에 그날의 어떤 큰 수익을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구축한 수익을 그 안에서 이제 정리를 한다고 하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급등이나 급락을 하더라도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금요일부터 새로운 추세를 잡고 방향성을 가지 않을까. 이제 한국 시장의 기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옵션 공부합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옵션은 주식과 선물의 해치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버리지도 선물보다 더 커져. 그렇게 한 이유는 적은 금액으로 이제 선물과 주식을 해치하라고 만드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레버리지가 크고 그 다음에 시간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프리미엄이 손실난 어떤 선물의 포지션을 또는 주식의 포지션을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 프리미엄이 만기일이 오면서 죽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을 가지고 해지를 통해서 이제 합성 전략으로 가면 손실을 줄이거나 또 플러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옵션을 반드시 공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옵션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이게 뭔지는 알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생거래시장의 매매에서 기본 투자 원칙은 대응입니다. 대응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하더라도 시장의 반대로 움직이면은 이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손절을 하든지 청산을 하든지 해지를 하든지. 기술적 분석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이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선물 진입에 실패했을 때 청산을 통한 손실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옵션을 이해한다면 옵션을 활용하면 손실을 제한하거나 손실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산을 통한 손실 제한은 더 많은 매매와 거래 수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한번 진입해서 실패를 해서 청산하고 또 진입하잖아요. 또 잘못하면 또 청산하고 하면 손실과 수수료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한 바람직한 매매 방법이 아닙니다. 되도록 매매는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옵션 거래를 통한 선물 진입 손실 제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옵션을 이용할 경우에는 매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선물 포지션은 그대로 놔두고 옵션 계약으로 선물을 해지하는 거기 때문에 손실을 제한하거나 보상을 하기 때문에 매매를 최소화하죠. 옵션은 수수료, 이제 거래 수수도 선물보다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옵션을 하게 되면 거래 수수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리고 지금 난 손실을 손실이 이미 난 걸 수익으로 물론 만기까지 가져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해지를 해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옵션이 수수료가 선물보다 더 작기 때문에 이미 진입한 선물 포지션을 거래 수수료가 싼 옵션으로 이제 해지를 하고 수익으로 어떻게 방향 전환할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옵션을 공부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주도 성투자하시고 옵션 만기일 잘 대응하십시오. 혹시 옵션 양매도 합성 전략이나 기초 실전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여기 있는 메일로 주시면 제가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투자하십시오.